자, 그럼 우리 RLC 병렬 탱크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보다 병렬 공진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LC를 가지고 우리가 병렬 공진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55, 그 다음에 0.5 헨리, 그 다음에 이 세로 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봤어요. 임피던스를 그렸더니 공진 주파수가 1 라디언 퍼 세컨에서 최고값 2.55미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이게 IR 배웠고, 이게 지금 우리는 뭐만 보고 있죠? 임피던스만 보고 있으니까 I 값이 얼마예요? 2.5옴이라는 거 여기 그래프의 상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작아요. 2.5라는 거. 그럼 이거를 우리가 5,000옴, 즉 5K까지 키우고 싶어. 몇 배죠? 2,000배죠. 2,000배. 2,000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2,000배를 키울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2.5를 곱하기 2,000배 하면 5K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를 5K를 만들었어요. 2,000배를 해가지고 R 값을 키웠어. 그러면 이게 5K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과연 이 Q값, 우리 Q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Q는 R 루트 L C라고 했고, 또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Q는 공진주파수, 그 다음에 밴드위스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 Q값을 유지하면서 키우는 방법,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적으로 R, L, C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Z라고 하면 Z는 R, J, 오메가 L, 그 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이걸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이미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 임피던스 절대값 취해주면 요 값이 되겠죠. 루트 R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공진주파수에서는 어떤 값을 갖습니까? 공진주파수에서는 R 값을 갖는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2,000배, 3,000배 막 키우고 싶어요. 그걸 이제 KM배라고 합시다. 매그니튜드를 K 상수고 M이라는 건 여기 매그니튜드, 즉 매그니튜드를 키우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R은 KM 배 하면 이 2.5가 여기까지 2,000배 하면 5K까지 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자 봅시다. Q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Q는 R 루트 L분의 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R을 KM배만큼 했어요. 그럼 Q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KMR 루트 L분의 C가 된다 이겁니다. 자, Q값이 어떻게 돼요? Q값도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요 모양,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요 밴드위스라는 거, 이 밴드위스 값도 유지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단순히 저항만 우리가 원하는 KM배를 해버리면 이 저항값만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저항값만 올라가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대로 있겠습니까? 요 공진 주파수에서의 최고값을 결정하는 거는 저항이 하지만 이 공진 주파수를 벗어나면서부터 이 떨어지는 요 부분, 이 떨어지는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L과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공진 주파수에서의 저항값만 키운 채 L과 C는 변화 없이 그대로 두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예리하게 되면 뭐가 변하게 되는 거죠? 태역폭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가 커진다는 의미는 여기서 태역폭이 좁아졌다. 왜냐면 요거 공진주파수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R 값을 키움과 동시에 이 떨어지는 요 폭도 동일하게 유지해 가면서 Q를 항상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Q를 항상 똑같이 만들려면 이 KM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R 저항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KM이 뭔가가 또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를, 여기 단순한 C를 우리가 Q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C 나누기 KM으로 해주고, L은 어떻게 됩니까? KM 곱하기 L. 인덕턴스를 증가시켜주고, 캐파시턴스를 낮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KM배만큼. 그리고 저항 R은 어떻게? KMR. 즉,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처음에 아무 값이나 넣은 다음에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임피던스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2.5ohm이라는 건 너무 작아, 임피던스가.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5K까지 키워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2000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저항만 2000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인덕턴스 값은 2000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값은 2000배를 나눠주면 Q 값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요 그래프 모양이 즉 대역폭하고 요 공진 주파수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뭐만 커진다? 요 매그니튜드만 커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그니튜드 스케일링 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은 KM배, 캐패시터는 KM배 작게, 그 다음에 인덕터는 KM배 크게요. 자, 그러면 우리 2000배를 키우기로 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2000을 해주면 여기 5K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곱하기 2000을 해주면 여기 1000헨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페롯 나누기 2000을 해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mm 페롯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Z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임피던스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5K만큼 커졌죠. 그럼 주파수는 어때요? 주파수는 1라디안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 다음에 Q값은 어떻게 됩니까? Q값 똑같죠. 즉 매그니튜드만 스케일 업 된 거죠. Q값은 유지한 채로. 자, 어때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파수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주파수는 지금 1Hz, 공진 주파수가 1Hz인데 실질적인 모델로 보면 너무 낮아요, 주파수가.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늘리고 싶냐? 5 곱하기 10의 6승, 즉 5메가 라디안 퍼 세컨까지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쭉 옆으로. 근데 늘리는데 우리가 어떤 걸 유지하면서 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 Q 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파수만 올리는 방법. 이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Q의 관점에서 보면 Q는 R 루트 LC가 되는 거고, 공진 주파수, 우리 지금 공진 주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공진 주파수의 최대값은 R이라고 했죠. 근데 R은 이미 우리가 5K까지 달성을 했으니까 이 R에 대해서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R은. 그럼 뭐만 변화시켜주면 되냐? 이 공진 주파수를 얼마만큼? KF배만큼 늘려주고 싶은 거죠. 이거를 KF 루트 LC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L과 C를 어떻게 비율을 조절해 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Q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니까 R은 갖고 오고 이거를 KFL 그 다음에 KFC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KF 하니까 결국은 나눠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C라는 거를 어떻게 해주냐? KFC로 바꿔주고 L이라는 건 어떻게 해주냐? LFC로 L이라는 거는 L 나누기 KF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일을 바꿔준 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진 주파수를 계산해주면 L과 C가 곱해지니까 LCKF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루트 LCKF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KF를 지금 5 곱하기 이거 플러스입니다.
5 곱하기 10의 6승배만큼 증가해주고 싶으니까 이걸 적용시켜주면 C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C가 1mF인 거를 5 곱하기 10의 6승만큼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니까 이거는 200피코페롯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1K 헨리잖아요. 1K 헨리도 스케일업을 해주기 위해서 주파수 단에서 그러면 5 곱하기 10의 6승 1K가 되니까 이거는 200 마이크로 헨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매그니튜드 스케일업 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Q 값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대역폭하고 요거 공진주파수의 관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코드 Q 값을 그대로 유지해 줌으로써 이 그래프의 모양은 계속 가져가고, 그럼 뭐만 바꾸고 싶냐? 이 주파수만 여기 올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주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매그니튜드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변하는 거 없으니까 이 저항 R은 그대로 두는 거야. R은 그대로 두는 거야. 즉 주파수 변환에서는 그럼 뭐만 바꿔주냐? 이것만 KFL, C는 KFC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KF만큼 주파수가 스케일업이 돼서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데 이 모양 그대로 Q 값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주파수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알겠죠? Q를 그대로 유지한다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Q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놓고 L과 C를 어떻게 비율로 바꿔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스케일 업 할 수도 있고 스케일 다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L과 C의 값을 또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공진주파수를 스케일 업 앤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예제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자, RLC 탱크가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캐패시터 값이 0.01 페럿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이 2.5 라디안 퍼 세컨, 그 다음에 공진주파수가 20 라디안 퍼 세컨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대역폭이 뭐라고 했죠? 그 RLC 병렬 탱크에서의 대역폭, 즉 RC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C 값이 아까 전에 0.01 페롯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R 값은 40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진주파수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C 값이 0.01이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L을 구하면 인덕턴스 값은 0.25 헨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매그니튜드를 800배 증가시키고 싶대. 800배.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뭐를 증가시키고 싶냐면 이 높이를 증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800배만큼. Q 값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면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KMR로 되고,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L은 KML이 되고, C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C 나누기 KM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R과 L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자, 800배 곱하기 기존의 R 값 구한 게 얼마라고 했죠? 45미 되니까 이거는 32K 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덕터도 처음에 0.25 헨리고, 그 다음에 이게 800배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 헨리가 된다. 즉, 요 값이 32K 옴이고, 이게 200 헨리. 그리고 C 값은 0.01 나누기 얼마가 됩니까? 800배니까 12.5 마이크로 페롯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값이 12.5 마이크로 페롯, 그 다음에 여기 32K 옴, 그 다음에 이게 200 헨리일 때 이 값은 여기 스케일 업, 매그니튜드가 스케일 업이 된다 이건. 최대 32K만큼. 공진주파수 오메가 20 라디안 퍼 세컨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유지한다고 했죠? 밴드위스. 왜냐면 Q 값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밴드위스도 2.5 라디안 퍼 세컨을 유지한 채로, 즉 매그니튜드만 스케일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매그니튜드하고 주파수를 동시에 스케일업 하고 싶어요. 크기를 800배만큼 증가시키고 주파수는 10의 4승만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전에 기존에 주파수가 공진주파수가 요거였으니까 이거를 10의 4승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20 곱하기 10의 4승 라디안 퍼 세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40옴이었으니까 40옴이 어떻게 바뀝니까? 800배 하니까 32kΩ으로 바뀌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I 값은 매그니튜드를 키워준다고 했으니까 40 곱하기 800배 하니까 그냥 32K가 되는 거죠. 그리고 L 값은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L 값은 800배. 매그니튜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L 값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 값이 처음에 0.25였으니까 감소해서 200헨리가 된다. 그럼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C 값은 이게 C 나누기 KM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2.5 마이크로페롯. 앞에도 구한 그 값 그대로 갖고 옵니다. 매그니튜드가 800배 증가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제 주파수가 10의 4승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바뀐다고 했습니까? 저항값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항값은 매그니튜드를 결정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항값은 그대로 옵니다. 주파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자, 그러면 뭐만 바뀌냐 하면 L값이 바뀌는 거야. L값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주파수를 10의 4승 배만큼 증가시키면 200헨리 나누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 20mH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요것도 그대로 12.5 마이크로 나누기 10의 4승 해주니까 얼마가 되냐?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페롯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앞에 1번 문제는 매그니튜드만을 800배 키웠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800배 키웠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즉 R은 KM배만큼 증가한 거고 인덕턴스도 KM배만큼 증가한 거고, 대신 캐패시턴스 어떻게 KM배만큼 작게 해줘서 매그니튜드만 키워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매그니튜드도 키우면서 주파수도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크기를 800배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1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시켜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얻은 거야. 32K였고 200N이었고 12.5 마이크로페롯을 얻었어. 근데 이제 우리 뭘 또 하고 싶다고요? 주파수도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파수를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저항값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저항값은 안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항값은 이걸로 이제 고정이 된 거고,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L이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파수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시키고 싶은 만큼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헨리에서 10의 4승만큼 나눠줘서 20mH를 얻게 된 거고요. 12.5 마이크로페롯에서 우리가 10의 4승만큼 또 나눠줘서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페롯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연습을 하시면 뭐 주파수 스케일업 아니면 매그니튜드 스케일업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필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필터를 배우면서 앞에서 배웠던 보데플라 정리 한번 하고 우리 주파수 응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